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중산간 지역의 급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500억 원을 들여 만든 어승생 제2저수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화물선에서 외항선에만 쓸 수 있는 영세유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반 어선보다 빠르고 연료비는 훨씬 적게 드는 전기 어선이 제주에 도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사흘 앞두고 버스와 택시 등이 다닐 수 있는 우선차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데다 신호체계까지 바뀌면서 곳곳에서 혼잡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에서 도심 지역으로 이어지는 공항로. 중앙차로 한 개가 대중교통 우선차로로 지정돼 자치경찰이 일반 차량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중앙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가 진입하고요. 2차로에서는 직진하셨다가 저희는 국타에서 위에서 특히 기존 신호등 위에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위한 신호등이 이중으로 설치돼 운전자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혼선스러워요 지금. 그리고 아침 시간에 지금 공항 손님 모시다 주고 왔는데 굉장히 그 교통에 대한 그 원활함이 오히려 더 깨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느낀 것 같아요. 무수천 사거리에서 국립제주박물관 사이에 설치된 가로변 우선차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가장자리 한 개 차선은 대중교통만 다녀야 하지만 일반 차량이 끼어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아직까지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버스는 물론 손님을 태운 택시와 16인승 이상 전세버스까지 다닐 수 있게 허용돼 도로교통법의 전용차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한 뒤 내년부터 매달 통행 제한 명령을 내려 과태료 4만 원을 물릴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좀 편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이 단속 부분을 미리 좀 체킹을 해서 준비를 했더라면은 충분히 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중앙차로 구간은 전신주 이설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10월 말쯤 완전 개통돼 반쪽짜리 시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산간 마을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지하수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500억 원이나 들여 만든 어승생 제2저수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건데 입지의 적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산간의 물 걱정을 끝내겠다며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3년 완공된 어승생 제2저수지. 50만 톤 저장 규모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중산간 마을의 제한급수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서 4년 전 제한급수 기간인 19일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던 제주도는 중산간 물 문제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결국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빗물을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다음 부분적으로 만성적인 이 생활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 국한한 지하수 추가 개발, 이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나. 2019년까지 9,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해 중산간 마을에 필요한 하루 18,000톤을 모두 지하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50만 톤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입지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0년 착공 당시 최적의 입지에 대한 검토 없이 토지 수용과 국비 지원을 우선해서 기초조사 없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부실 덩어리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위치 선정이라든지 수자원 기초 조사에 대한 분석 없이 국유지를 이용해가지고 용량만 키워서 지원한 국고 지원금에 맞춰서
그냥 만들어버렸다는 게 세 번째. 중산간의 물 문제를 지하수 개발로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어승생 제2저수지의 입지 적정성은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중산간 마을에 급수 지원 차량이 추가 투입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격일제 급수가 길어짐에 따라 중산간 마을 급수 지원에 소방 차량 10대를 추가해 모두 15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7일부터 중산간 20개 마을에 생활과 농업용수 80톤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해외를 오가는 외항선은 세금은 물론 관세까지 면세된 값싼 영세유를 쓸 수가 있는데요.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화물선에서 이 영세유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시중 기름값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면세유. 해외를 오가는 외항선은 여기에 관세까지 면제된 영세유를 쓸 수 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내항 화물선은 세금이 붙은 과세유를 사용한 뒤 기름값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유류 공급업체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와 영세유, 일명 뒷기름을 도내 해운업체에 공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운업체가 뒷기름을 사용하고도 과세유를 썼다며 신고해 보조금을 챙겼다는 겁니다. 인천해경은 최근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은 유류 공급업체들이 해운업체에 정상적으로 과세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준 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이익금 등을 챙긴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입건이 된 겁니까? 네. 해운업체는 유류 판매 업체가 정상적인 과세유를 판 것처럼 속였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상적 기름을 받아서 쓴 걸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름 판매자기가 그걸 면세로 어떻게 구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저희한테. 해경은 다음 달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불법 유류 유통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백록담 동릉 정상으로부터 동쪽 210m 지점에서 낙석 위험 구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용암층 아래에 송이가 침식돼 근처의 성판악 등산로로 용암이 굴러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보안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처럼 전기로 가는 배는 어떨까요? 탄소 없는 섬을 꿈꾸는 우도에 얼마 전 전기 렌터카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전기 어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어선이 물살을 시원하게 가릅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1톤급 전기 어선입니다. 최고 시속 55km. 비슷한 크기의 일반 어선보다 30% 이상 빠르지만 전기요금은 기름값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6시간 충전하면 30km까지 갈 수 있고 배터리를 추가하면 운항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고나 고장에 대비해 경유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40마력 이상의 동력을 개발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전사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는 40마력부터 지금 660마력까지 개발한 이유가 세계 최초로 저희가 무감전 기술을 여기다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전기 어선은 일반 낚싯배처럼 보이지만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일반 어선에서 나오는 시커먼 매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년 전 한 스포츠보트 건조업체가 개발한 전기 어선은 전남 신안과 강원도 춘천에서 낚시와 양식장 관리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앞으로 8주 동안 우도에 머물며 주민들을 상대로 시연회를 갖습니다. 안전하게 배터리가 보호될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돼 있고요. 배터리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냉각 기능, 그러니까 열을 식혀주는 쿨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엔진에서 전기 쪽으로 갔다는 게 좀 놀라운 부분이죠. 육상도 아니고 해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도 주민들은 전기 어선에 이어 전기 유람선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친환경 바람이 바다에도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던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복지타운 내 건물 높이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6월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부시장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은 이미 2015년 말부터 추진됐다며 행복주택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저녁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자세한 정보 제공과 함께 초기 혼선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살충제 달걀을 계기로 기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지농장과 같은 대안 제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제주인 2세로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음악가인 양방원이 도내 고등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양방원은 함덕고등학교를 찾아 음악과와 취타대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엘리시안 제주 리조트에서 열리는 제주 뮤직 페스티벌에는 양방원과 국카스텐, 전인권 밴드 등이 참가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